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신안의 9개 섬을 연결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완성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예.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기획재정부의 500억 이상 사업의 국도 국지도와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신안군 앞태도의 추포와 비금도의 연도교 사업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태도 그리고 자은도, 암태도, 안자도, 팔금도 또 비금도초 하이 그리고 신의도까지 9개의 신안군의 주요 섬이 이제 연결된 그러한 다이아몬드 제도가 완성이 됨으로써 이제 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왜냐하면 그 자유롭게 육지로의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동권의 보장과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또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포와 비금도의 예타 통과는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의 의미를 넘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암태, 추포와 비금도를 연결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섬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섬이 연결됨으로써 육지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패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권 보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겠고요. 신안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9개 섬을 다 연결을 하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 제도, 아일랜드 섬 제도, 그래서 아일랜드 제도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앞에도 또 자은도, 팔금도, 암태, 안자가 한 40km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초, 비금, 또 신의, 하이도가 연결이 되면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120km 정도의 섬의 길, 올레길, 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된다면은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섬 투어, 섬 관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섬 올레길, 또 섬 둥반 코스, 또 섬 자전거 코스 이렇게 풍경이라고 이런 풍광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가 완성이 되면 정말 섬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어떤 섬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이번 그 추포와 비금도의 연도교의 그 예타의 통과는 지금까지는 일본의 시마나미 카이도가 섬 올레길의 대명사였다면 이제는 우리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섬 올레길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이아몬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이아몬드 제도 중 한 교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추포 비금 연도교 건설 사업이 지난 8월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포와 비금도의 총 사업비가 3,827억 원이고요. 길이는 10.41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건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500억 이상 그리고 3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국책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행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이익이 충분하면 정상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다면은 그 사업이 폐기되고요. 또 연장되거나 그리고 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포 비금도의 연도교의 그 예타 타당성, 그 예타가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비금도와 암태 추자 축포의 그 연륙도가 연도교가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타가 통과된 축포와 비금도는 이미 2011년도와 2014년도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됐었는데요.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그래서 두 번이나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된 거죠. 2019년 천사대교 완공으로 인해서 신안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 수가 약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예타가 통과된 축포와 비금도가 연결이 되면 물론 이제 도초도라든지 뭐 신의도 그리고 하이도도 많은 그런 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금도를 예를 들자면은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바둑의 대명사라고 하죠. 네. 이세돌 바둑기념관이 있고요. 또 명사심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대동염전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염전이 비금해가 있고요. 또한 선왕산이 이제 비금의 이제 정 가운데에 서부와 중부를 가로질러 선왕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륙이 되지 않는데도 외지에서 섬 등반을 하고 싶어 하는 또 섬 등반을 위해서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예타 통과로 인해서 비금도와 주포도의 연도교가 완공이 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아름다운 비금도라든지 도초도라든지 또 신의도 또 하이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섬에 대한 그 풍경을 우리가 외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예타 통과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해주신 사업을 포함해서 다이아몬드 제도 교량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륙 연도교를 통해서 섬을 연결한다는 게 신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제점도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 그 예타의 통과로 인해서 분명히 다이아몬드 제도가 완성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면 바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자유로운 이동권이 형성이 됨으로써 섬 주민들의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분명히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상황에서 살펴보면요, 연륙이 된다고 그래서 다 좋은 점만은 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천사대교가 완공된 바로 직후에 나타났던 건데요. 일단 그 오염,
그 쓰레기가 섬으로 많이 유입됨으로써 섬이 좀 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연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섬이 보유하고 있는, 섬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좀 변질될 수 있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변질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륙이 된다고 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관계 당국의 어떤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연륙이 됐을 때, 연도교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신앙군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충분한 어떤 사전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량이 개통된다면 당연히 관광객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렇다면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가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만약에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2019년만 보더라도 해상 케이블카 개통, 또 이제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뭐 관광객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목포권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첫째는 무안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갖고 있지 못한 굉장히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2025년도에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KTX 호남고속철도 제2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또 2023년에는 목포에서 부산 간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와 같이 어떤 접근성적인 부분에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관광객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섬을 보지 못하고 바다를 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호남고속철도의 제2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관광객의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2023년 개통 예정인 목포와 부산 간의 남양고속철도 같은 경우, 지금은 목포에서 부산을 가려면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되면 한 2시간대로 목포에서 부산을 갈 수 있고 부산에서 목포를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남권의 관광객들이 또 우리 목포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목포권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 또 천사대교 관련해서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은 상당히 주말에는
19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주말에 뭐 식당에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관광객이 몰렸었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부가 개통이 됐었습니다마는 영암 해남의 솔라시도 레저 기업 도시가 이렇게 완공이 되면 아마 목포권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마는 섬진흥원이 이제 우리 목포로 유치가 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목포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 명실공히 우리 목포권은 섬을 매기로 한 또 육지의 어떤 관광 자원을 믹싱한 그러한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틀림없다, 확신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전남 서남권은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또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안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남 서남권 발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광 산업 하면 주장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은 특히 그 정치권에서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펼치는데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은데 왜 대규모의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 컨벤션 센터라든지 콘도미니엄 같은 그런 리조트 같은 것을 세우냐, 이거 내산 낭비다라고 반대하는데요. 사실은 관광산업은요, 수요가 우선되어지는 게 아니고 공급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목포권의 관광자원 충분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충분하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는요, 여행의 트렌드, 관광의 트렌드는 가족과 친구들 간의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머무르는 관광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대규모의 위락시설이라든지 뭐 호텔, 또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리조트 시설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분명히 목포권을 찾는 또 이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목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상호명을 말씀을 좀 못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진도에 몇 년 전에 무슨 비치, 콘도미니엄, 대규모의 콘도미니엄이 들어섰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진도였다면은 뭐 진돗개 정도,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지 머무르는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대규모의 위락시설, 그 컨도미니엄이 들어섬으로써 진도를 찾는 그런 외지 관광객이 엄청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신안 암태의 추포와 비금도의 연도교의 예타의 통과로 인해서 명실공히 우리 신안을 포함해서 목포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 관광의 중심지, 더 나아가서 세계를 대표하는 섬 관광의 중심지 메카로서 자리 잡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제도가 완성됨으로써 이제 서부권의 랜드마크로 또 거듭날 수 있길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섬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